세계일주 동화 개구리 왕자 독일 편.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이 한 분이 계시었는데 스라에는 어여쁘게 생긴 따님인 공주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제일 끝에 따님이 어떻게나 어여쁘고 곱게 잘생겼는지 그 따님이 방문 밖에를 나오면 세상이 더 환해지는 것 같아서 하늘에 계신 해님까지도 부러워하는 터였습니다. 임금님에 계신 대궐 뒤에는 깊은 숲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숲 속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하나 서 있고 그 나무 밑으로는 조그만 샘물이 흘러서 깊은 웅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어여쁜 막내 공주는 언제든지 이 나무 숲속에 있는 그 샘 웅덩이 옆에서 놀기를 좋아했고, 놀 때는 황금공을 가지고 하늘로 던지고 밑에서 두 손으로 받는 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어여쁜 막내 공주에게는 이것이 제일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하루는 공주가 공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다가 잘못하여 풀 위에 뚝 떨어져서는 대굴대굴 굴러 그 샘물 웅덩이에 풍덩 빠졌습니다. 공주는 깜짝 놀라 급히 쫓아가 보았으나 그 웅덩이는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수가 없어서 다시는 황금공을 찾지 못할 생각을 하고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울고 있노라니까 그 웅덩이의 물속에서 예쁜 아가씨, 왜 우십니까? 당신의 눈물은 돌멩이도 녹이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주는 하도 이상하여 울음을 멈추고 그 웅덩이를 들여다보니까 조그만 개구리 한 마리가 보기 싫게 험상스러운 얼굴을 물 위에 내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물어보았니? 하고 공주는 내가 지금 가지고 놀던 황금공이 그 속에 빠져서 울고 있었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그럼 울지 말고 있어요. 내가 찾아줄 것이니. 그러나 내가 그 황금공을 찾아다 주면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공주는 반가워서 그럼 들어주고 말고 무엇이 갖고 싶으냐?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그럼 이 보석 목도리? 그것도 싫으면 내가 쓴 이 황금관? 무엇을 갖고 싶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개구리는 고개를 둘레둘레 흔들면서 아니요. 옷도 싫고 보석도 싫고 황금감도 나는 싫어요. 하면서 공주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아가씨가 만일 나를 아가씨의 친구로 여기고 아가씨의 밥상에 같이 앉아서 아가씨의 그릇에 밥을 먹여주고 아가씨의 자리에서 잠까지 같이 자게 해준다면 지금이라도 황금공을 가져다 드리지요. 합니다. 공주는 속으로 퍽 괘씸스럽고 망측하게 생각하였으나 그까지 작은 짐승에게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린들 어떠하랴 하고 아무렴. 내가 그 황금공을 찾아다 주기만 하면 모두 내 말대로 해주마. 하였습니다. 개구리는 공주의 말을 듣고 한없이 좋아하면서 물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잠시 후 황금공을 가지고 나와서 풀밭에 놓았습니다. 공주는 그 황금공을 보고 하도 반갑고 기뻐서 얼른 집어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이 나게 뛰어 달아났습니다. 공주가 혼자서 뛰어가는 것을 보고 개구리는 깜짝 놀라 아가씨, 그렇게 혼자 뛰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같이 가야지요. 하고 소리쳤으나 공주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다름질하여
대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저녁 때 일이었습니다. 임금님의 두 내분과 공주님들이 모두 식당에 모여서 저녁상을 받고 앉으셨는데 벼랑간 밖에서 누가 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아가씨, 막내 아가씨,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왔는가 하고 막내 공주는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천만 뜻밖의 어저께 숲속에서 황금공을 꺼내다 주던 개구리가 와서 떡 버티고 섰습니다. 공주는 그만 깜짝 놀래서 열려던 문을 덜컥 닫고 얼굴이 새파래져서 자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가슴이 울렁거려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것을 임금님과 언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 방문 밖에 온 사람이 누구냐고 모두 물었습니다. 공주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할 수 없이 바른 대로 아니에요. 개구리가 왔어요. 하였습니다. 무엇이라, 개구리? 개구리가 무엇하러 왔단 말이냐? 아바마마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저께 제가 나무숲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웅덩이 속에다 공을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찾아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을 찾아오기 전에 개구리를 친구로 삼아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개구리가 그 웅덩이 속에서 나오지 못할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약속을 했더니 지금 저 문 밖에 와서 자꾸 이 안에 들어와 아침밥을 같이 먹자고 그럽니다. 하고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방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막내 공주님, 문 좀 여세요. 느티나무 밑에서 공을 빠뜨리고 깊은 웅덩이 샘물 옆에서 나를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막내 공주님, 어서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막내 공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짐승에게라도 약속을 하였으면 반드시 약속을 실행하여야 하느니라. 어서 문을 열고 그 개구리를 들어오게 하여라. 막내 공주는 할 수 없이 기울없는 걸음으로 걸어 나가서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개구리는 기뻐서 펄떡펄떡 뛰며 들어와 공주에게 어서 올려 앉혀달라고 하였습니다. 공주는 새파래진 얼굴을 찡그리면서 하는 수 없이 올려 앉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밥상위에 올려 앉혀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올려 앉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또 저기 있는 저 국그릇을 이리로 가깝게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나하고 같이 먹지요. 아무런 소리를 하여도 공주는 안 들어줄 수 없어서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래 모든 음식을 개구리와 둘이 함께 먹으니 공주는 국물까지도 목구멍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나 먹고 나서 배가 불룩해진 개구리는 앞발을 들어 입을 씻으면서 배가 부르도록 먹었고 몹시 고단하니 어서 아가씨 자는 방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둘이서 잘 자리를 준비시키세요. 하는지라 이 소리를 듣고 공주는 그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그만 개구리가 무서워진 것입니다. 보기도 싫은 개구리하고 잠깐이 같이 자려고 하니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공주의 우는 것을 보시더니 네가 곤란할 때 단단히 약조를 한 것이니까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하시고 꾸짖으시는 거로 공주는 하는 수 없이 개구리를 데리고 자기의 방으로 돌아와 한쪽 구석에 던지고 자기 혼자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깡충깡충 뛰어와서 몹시 고단하니 어서 나도 자리에 눕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 뉘어지지 않으면 임금님께 여쭐 떠예요. 하고 이불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공주는 그만 참다 못하여 벌떡 일어나서 개구리를 집어서 손에 꼭 눌러쥐고는 요놈아, 어디 맛 좀 보아라. 하고 소리치면서 신껏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개구리는 그만 캣 하고 마룻바닥에 철썩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주 죽어버렸겠지 하고 공주가 그쪽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옳습니다. 개구리는 간 곳이 없고 그림 같은 얼굴에 별 같은 눈을 반짝이면서 키가 호리호리한 잘생긴 왕자 한 분이 방글방글 웃고 서 있습니다. 공주는 영문을 모르고 놀라서 고개를 돌리고 있으니까 그 왕자는 공주에게 가까이 와서 부끄러워하는 공주의 손을 잡고 자기가 3년 전부터 심술궂은 마녀의 요술에 걸려서 개구리가 되었던 이야기와 어느 때든지 자기를 죽도록 때리는 이가 있어야 그 요술이 벗겨지고 다시 사람이 될 터인데 도무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가 지금 공주가 죽도록 몹시 세게 벽에다 부딪혀준 덕택으로 3년 만에야 다시 사람이 되어 예전 왕자로 된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것이 바로 공주라며 왕자는 공주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변하여 왕자가 되었고 그 왕자가 자신을 구해준 막내 공주에게 청혼을 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이웃 나라에서는 그 개구리 왕자가 바로 자기 나라의 왕자임을 알고 황금 마차를 보내어 왕자님을 맞으러 왔습니다. 왕자를 돌보며 함께하던 늙은 시종은 왕자가 사라지자 애타게 왕자를 찾아 헤매었으니 왕자님과 공주님을 황금마차에 모시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이웃나라 임금님이 3년 전에 잃어버린 아드님을 다시 만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자님은 그 나라에서 훗날 임금님의 대를 이어받아 훌륭한 임금으로 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멀리 독일의 옛날 이야기랍니다.